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디딤돌 소득 성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 보장 복지 프로그램 디딤돌 소득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서울시 정책 중 하나인 디딤돌 소득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디딤돌 소득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라도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다시 돈이 지급됩니다. 이만큼 이상은 벌면은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디딤돌 소득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쉬면서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디딤돌 소득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효과와 소감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실험하는 디딤돌 소득에 대해 해설하는 보도였는데 시청자들을 설득할 만큼 성과를 입증하는 데이터 제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구체성을 충족시키기에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디딤돌 소득 성과를 데이터로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인 디딤돌 소득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요. 서울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년도 분석 대상은 서울 디딤돌 소득 1단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와 2단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로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분석 결과 서울 디딤돌 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였습니다. 1차년도 4.8%보다 3.8%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지원받은 가구 중 약 3분의 1은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1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9.3%포인트 높아져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들은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교육훈련비를 비교 가구에 비해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 투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횡문근 용해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독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아 환자들 사이 횡문근 용해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회원병원에서 보고된 횡문근 용해증 환자 대부분이 5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였으며 65%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하면 수액 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만큼 아동이 독감이 낫는 과정에 콜라색 소변을 보거나 갑자기 심한 근육통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질병이 대부분 어린 소아 환자들 사이에서 발견됐으며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함을 전했는데요. 최근 유행 중인 B형 독감과 관련해 횡문근 용해증에 대한 정보를 전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병이라 해당 병에 대한 증상 대처 등을 정보 자막 등으로 보여줬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횡문근 용해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B형 독감은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기존과 다르게 일부 아동에게서 후유증의 하나로 바이러스성 횡문근 용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문근 용해증은
팔과 다리 등 움직임이 있는 부위의 골격근인 횡문근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세포 내 물질들이 혈액으로 유출되면서 갑작스러운 근육통이 나타나고 소변이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횡문근 융해증은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 따르면 소아에서의 횡문근 융해증은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자칫 급성 신장 손상과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 보행장애, 짙은 소변 임상 건수가 78건이었으며 대부분 5에서 12세였고 이 중 64%는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소아는 본인의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 횡문근 융해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제 조절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 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한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전하면서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교육부 측의 반성과 관리 등에 대한 계획도 다뤄졌으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교육감 입장 발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4월 22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원 엄정 조치 서울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사교육 시장 개입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해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고 전했는데요. 사교육 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시 겸직 허가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